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김준희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내용 중 기업결합 관련 내용인 거래금액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기업결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결합이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공통의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독과점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심사해서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서 시장 구조 왜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업결합 자체는 사적 자치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영향력이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 그 기준은 기업의 어떤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 같은 규모 기준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 결합을 하는 당사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이거나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방 타방이 바뀌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은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신고 회사가 외국 회사이거나 상대 회사가 외국 회사인 경우 그 외국 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것이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도래 등으로 회사 규모 기반의 기존의 그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파와 같은 그 빅테크들이 회사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고 왓츠앱을 인수하는 등의 등이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2012년도 인수 당시에 이용자 수가 이제 5천만 명의 정도였지만 2018년도에는 10억 명 이상이 되는 등 20배나 증가해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기업결합 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잠재적인 경쟁 사업자를 인수해서 그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해서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킬러 인수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고, 같은 우려하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규모 기반 신고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금액 신고 기준을 2017년도에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00년 12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규모 기반 신고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거래금액 신고제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거액에 인수하더라도 이제 상대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현행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거래 금액이 크고 국내 시장에서의 활동성이 있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9조 1항 및 2항에서 거래금액 기준과 국내 시장 활동성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행령 제19조 1항 및 2항에서는 거래 금액 기준은 6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였고, 국내 시장 활동성 기준은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제공하거나 또는 직전 3년간 국내 연구 활동 등 지출액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래금액 신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취득회사, 그러니까 신고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이 되고, 이제 상대회사, 피취득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상대회사가 작더라도 거래 금액이 6천억 원 이상이고 국내 시장 활동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신고 요령, 고시인 신고 요령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이제 들어있는 구체적인 거래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인데요. 이때 이제 거래 금액 산정 방식은 신고회사가 취득 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수하는 채무가 거래 금액에 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전세 보증금이 3억으로 설정된 아파트를 현금 7억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불한 가치의 총액이 결국은 7억이 아니라 10억 원이라는 그런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B사 주식 5%를 이미 보유하고 있던 A사가 추가로 B사의 주식 50%를 5,900원에 취득하는 경우, A사가 기존에 그 보유한 B사의 주식을 재무상태표에 45억 원으로 반영하였고 B사의 부채 총계는 10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 경우, 신규로 취득하는 주식 대금인 5,900억 원과 기존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 45억 원, 그리고 B사의 부채 총계 100억 원 중 그 기업 결합 후 A사가 보유하는 B사의 지분율 55%에 해당하는 55억 원을 더한 6천억 원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입니다. 합병의 거래 금액은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이며, 만약에 합병 교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A사가 B사를 합병하면서 B사 주주에게 A사 주식 5,900만 주를 교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의 주당 합병 가액은 1만 원으로 평가가 되고 B사의 부채 총계는 100억 원인 경우에 주당 합병 가액 만원에 교부 주식수 5,900만 주를 곱한 합병 대가 5,900억 원과 B사의 부채 총계 100억 원을 합한 6천억 원이 거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양수입니다. 영업양수의 경우 거래 금액은 영업양수 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보면 A사가 B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수 대가로 5,900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 양수하는 영업에 관련된 부채가 100억 원이라면 거래 금액은 영업 양수대금 5,900원과 양수하는 영업 관련 부채 100억 원의 합계액인 6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작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 금액은 합작 계약상 최다 출자자, 즉 신고 의무자의 출자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6천억 원과 200억 원을 출자한 경우에 거래 금액은 전체 출자액인 6,200억 원이 아니라 A사의 출자 금액인 6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활동의 상당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요령에서는 개정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와 2호를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제1호의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영화나 그 웹툰, 게임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에 그 MAU,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 연구활동과 관련해서 회계상 비용과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들이 모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피취득회사의 연간 경상 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로 회계 처리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법상 도입된 거래금액 신고제에 대한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기업결합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사합니다.